세무사님, 요즘 뉴스 보니까 이게 슈퍼 리치들이 두바이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소득세도 0원, 상속세도 0원인데 이거 실화인가요? 근데 저도 세금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거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너무 많죠. 제가 최근에 두바이 이민 관련 세미나에서 세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민 고려하시는 자산가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바이는 세금 천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이 없다고 덜컥 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오늘 두바이의 진짜 세금 현실과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득 전문 세무사 로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그러면은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이 두바이는 진짜 나라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될까나요? 100억 벌면 100억 다 제 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에게는 세금 천국이 맞습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소득세? 없습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거의 거론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세금이 0원이거든요. 부동산 양도세,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도 0원이고요. 대박인 건 건강보험료도 0원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 증여세 0원입니다. 이쯤 되면 과세 되는 걸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물건 살 때 내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는 10%인데 두바이는 5%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체계가 좀 너무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그동안 과세를 안 하다가 23년도부터 한화로 1억 4천 이상 벌면 단일 법인세율 9%만 내면 되고요. 프리존이라고 해서 외국인 경제 특구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일정 요건 충족하면 그곳에서 법인세가 아예 0원입니다. 야, 이거 개인 소득세가 없다니까 대박이네요. 돈도 좋지만 이게 두바이도 사막이잖아요. 아니, 너무 덥고 모래바람 불고 이거 한국 사람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 아닌가요? 사실 생활적인 면에서는 사바사입니다. 자연보다는 도시의 라이프가 좋으신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사막 위에 세워진 미래 도시예요. 여름에 덥긴 하죠. 하지만 거의 모든 생활 동선이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로 연결돼 있어서 엄청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인구의 90%에 해당돼서 소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종사하는 일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청소나 마사지 같은 1차 서비스 용역도 굉장히 싸고 잘 발달되어 있고요. 상품의 퀄리티 라인업 또한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안도 한국만큼 좋고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합니다. 고급 아파트에 국제학교, 병원까지 완벽해서 한국 자산가 분들은 럭셔리한 대치동 같다고들 하십니다. 이게 한국에도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 뭐 해먹고 사나요? 이게 한식당 같은 거 열면 좀 되나요 이게? 지금 두바이는 그야말로 K컬처 열풍입니다. 기회가 너무 널려 있어요. 첫 번째는 뷰티와 F&B입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식당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K-팝 같은 댄스 음악이나 패션 모두 다 한국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두 번째는 IT와 핀테크입니다. 두바이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한국 기술력을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죠. 전 세계 돈이 몰리니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의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두바이에서 아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의료 관광의 허브를 꿈꾸고 있어서 해외 우수 의료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정 경력 이상만 되신다면 간단한 구술 면접만으로 면허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10년짜리 장기 체류 골든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솔깃한데요. 그럼 세무사님, 저 굳이 이민 안 가고 서류상 주소로만 두바이로 옮겨 놓으면 안 되나요? 몸은 한국에 있어도 서류만 두바이 사람이면은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판정이라는 아주 무서운 기준이 있어요.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중 183일 이상 어디서 먹고 자느냐, 가족과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실무상 기준을 따집니다. 이 실무상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사는 나라. 그렇다면 한국과 두바이 둘 다 가족이 있다면, 두 번째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나라. 만약 이것도 비슷하다면, 세 번째는 일상적 고소에 따른 나라, 즉 쉴 때 어느 나라에 자주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것까지 비슷하다면 네 번째는 국적이 있는 나라. 근데 이중 국적이라면
5번째로 조세 조약이나 국가 간 합의된 내역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되면 두바이에서 번 소득은 영원이지만 한국에서 45%로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과세권이 미치지가 않아서 두바이 세금만 고려하면 되는데 두바이 세금이 영원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두바이는 세금이 영원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까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축구선수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가 3천억을 버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 가면서 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이사를 갔을까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을 유럽에 두고 혼자만 갔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세청이 너의 생활 기반은 유럽에 있으니 세금 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호날두는 탈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싹 데려가서 완벽한 비거주자가 됨으로써 수천억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만약에 몸은 포르투갈, 가족도 포르투갈에 있는데 주소만 두바이에 해둔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무늬만 해외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그대로 다 매길 겁니다. 와, 이게 호날두가 가족을 데려간 게 그런 이유였다고 하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두바이로 이민 갈 때 고려해야 될 건 있을까요? 한국의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단계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면 5억 초과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10%에서 50%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명단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법인의 주주라면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민 가게 되면 출국할 때 시가로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 이게 두바이가 꿈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진짜 그림의 떡이네요. 오늘 호날두 이야기 듣고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설프게 주소만 옮기는 꼼수 이민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글로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호날두처럼 확실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두바이 투자나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에도 돈이 되는 세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